28억이 생기자 아들은 말투가 바뀌었고 며느리도 태도가 달라졌습니다. 하지만 단 한 사람, 딸만은 돈이 있든 없든 예전 그대로 끝까지 제 편이었습니다. 새벽 4시 47분, 경상북도 영주의 작은 시골 마을에 서리가 내렸다. 칠순 순옥은 잠을 이룰 수 없어 마당으로 나왔다. 우편함에 빨간 불이 깜빡이고 있었다. 등기, 두툼한 봉투, 손이 떨렸다. 아니, 손만 떨리는 게 아니었다. 가슴이 떨리고 무릎이 떨리고 입술까지 파르르 떨렸다. 봉투를 뜯는 순간 순옥은 그 자리에 주저앉고 말았다. 산업재해 보상금 최종 합의서, 금 28억 7천만 원 정. 28억 7천만 원. 그 숫자를 몇 번이고 다시 읽었다. 28억 7천만 원. 숫자가 맞나 싶어 손가락으로 하나하나 짚어가며 세어봤다. 틀림없었다. 28억 7천만 원. 남편 병수가 공장에서 쇠붙이에 깔려 죽은 지 3년 하고도 7개월. 아침에 밥 먹고 다녀오겠습니다. 인사하고 나간 남편이 저녁에는 시신으로 돌아왔다. 회사는 산재를 인정하지 않았다. 원래 지병이 있었다. 안전수칙을 지키지 않았다. 본인 과실이다. 회사 측 변호사는 법정에서 차갑게 말했다. 순옥은 70평생 처음으로 법원 문턱을 넘었다. 변호사 비용도 없어서 무료 법률 구조를 받았다. 재판이 있는 날이면 새벽 5시 버스를 타고 대구 법원까지 갔다. 버스비를 아끼려고 도시락을 싸서 먹었다. 겨울에는 법원 화장실에서 찬물로 손을 씻으며 울었다. 병수야, 내가 이긴다. 꼭 이긴다. 당신 억울한 거 풀어줄게. 1심에서 졌다. 판사는 말했다. 고인의 기저질환과 사고의 인과관계가 불명확합니다. 순옥은 법정 밖에서 무릎을 꿇고 울었다. 하지만 포기하지 않았다. 2심을 올렸다. 2심에서 일부 승소했다. 산업재해로 인정하나 고인의 과실 40% 인정. 회사는 3심을 올렸다. 3년이 넘는 싸움. 그리고 오늘 합의. 28억 7천만 원. 순옥은 봉투를 가슴에 꼭 안았다. 마당 한켠의 감나무. 병수가 순옥 생일에 심어준 나무였다. 순옥아, 이 나무가 열매 맺을 때까지 우리 100년해로 하자. 하지만 병수는 감나무가 열매를 맺는 걸 보지 못하고 떠났다. 올해도 감이 주렁주렁 열렸지만 따줄 사람이 없어 까치밥으로 남겨뒀다. 여보, 드디어 받았어. 당신 목숨값 28억이래. 근데 당신 목숨이 겨우 이 돈만큼일까? 난 280억을 줘도 모자란다 생각하는데. 당신은 돈으로 살 수 없는 사람이었는데. 순옥은 감나무를 쓰다듬으며 한참을 울었다. 해가 떠올랐다. 순옥은 안방으로 들어가 오래된 옷장을 열었다. 제일 안쪽 비닐에 쌓여있는 베이지색 블라우스. 큰아들 태준이 대학 입학하던 날 입으려고 20년 전에 샀던 옷이었다. 너무 아까워서 입지 못했다. 태준이 대학원 입학할 때도 취직할 때도 결혼할 때도 다음에 입어야지 하며 아껴뒀다. 순옥은 조심스럽게 비닐을 벗기고 블라우스를 꺼냈다. 20년이 지났지만 새 것 같았다. 거울 앞에 섰다. 주름진 얼굴, 굽은 허리, 굳은 살 박힌 손. 하지만 오늘만큼은 예쁜 옷을 입고 싶었다. 아들에게 좋은 소식을 전하러 가는 날이니까. 블라우스를 입고 머리를 빗었다. 화장품은 없었다. 평생 화장을 해본 적이 없었다. 대신 손바닥에 물을 묻혀 얼굴을 쓸어내렸다. 거울 속의 자신이 조금은 나아 보였다. 태준이가 좋아하겠지. 엄마 이렇게 입고 가면. 가방에 합의서 사본, 도장, 그리고 병수의 영정 사진을 챙겼다. 여보, 우리 서울 가자. 태준이 보러. 우리 아들
큰아들. 서울에서 회사 다니는 우리 자랑스러운 아들 보러 가자. 오전 7시 20분 버스에 몸을 실었다. 영주에서 서울까지 3시간 반. 버스비 2만 5천 원. 예전 같으면 아까워서 고민했을 돈이지만 오늘은 달랐다. 28억이 있으니까. 순옥은 창밖을 보며 생각했다. 이제 아이들한테 짐이 안 되겠구나. 병원비 걱정 안 해도 되고 장례비 걱정 안 해도 되고 태준이한테 용돈도 줄 수 있고 소영이 결혼자금도 줄 수 있고. 버스 안에서 지난 3년을 떠올렸다. 병수가 죽고 장례를 치르는 동안 태준은 2번 왔다. 엄마, 회사 일이 너무 바빠서요. 이해해 주세요. 딸 소영은 5번 왔다. 직장도 없으면서 교통비를 아끼려고 심야버스를 타고 왔다. 49제를 지낼 때도 태준은 오지 않았다. 엄마, 그날 중요한 회의가 있어서요. 아빠도 이해하실 거예요. 소영은 왔다. 전날 밤 출발해서 새벽에 도착했다. 엄마 아빠 좋아하시던 막걸리 사왔어. 같이 한잔하자. 그래도 괜찮았다. 순옥은 늘 태준을 이해했다. 큰아들이니까 바쁘지. 회사 일이 중요하지. 소영이는 아직 결혼도 안 했고 직장도 불안정하니까 시간이 있는 거고 엄마는 언제나 큰아들 편이었다. 버스가 서울에 도착했다. 강남역. 사람이 너무 많았다. 순옥은 어지러웠지만 꾹 참고 지하철을 찾았다. 2호선. 선릉역. 3번 출구. 태준이 문자로 보내준 약도를 꺼내보며 걸었다. 10분쯤 걸으니 큰 아파트 단지가 나타났다. 레미안 퍼스티지. 순옥은 그 이름을 천천히 읽었다. 레미안 퍼스티지. 우리 태준이가 여기 사는구나. 경비실을 지나 엘리베이터를 탔다. 27층. 버튼을 누르는 손이 떨렸다. 엘리베이터가 올라가는 동안 순옥은 거울에 비친 자신을 봤다. 베이지색 블라우스, 낡은 검정 바지, 20년 된 운동화. 그래도 오늘은 최선을 다해 입었다. 27층에 도착했다. 2704호. 초인종을 눌렀다. 가슴이 쿵쾅거렸다. 네, 누구세요? 인터폰 너머로 며느리 희정의 목소리가 들렸다. 나나야. 엄마. 순옥의 목소리가 떨렸다. 잠시 침묵. 어머니, 언제 오신다고 말씀하셨어요? 희정의 목소리에는 놀람과 당혹스러움이 섞여 있었다. 미안해. 깜짝 놀래키려고. 좋은 소식이 있어서. 또 침묵. 잠깐만요. 인터폰이 끊겼다. 5분이 지났다. 문이 열렸다. 희정의 얼굴에는 미소가 없었다. 들어오세요. 공손한 말투지만 표정은 불편함 그 자체였다. 현관에 들어서자 새집 냄새가 코를 찔렀다. 순옥은 신발을 벗으며 거실을 둘러봤다. 넓었다. 정말 넓었다. 거실만 시골집 전체보다 넓어 보였다. 하얀 대리석 바닥, 커다란 창문으로 보이는 서울 전경, 벽에 붙은 큰 TV, 가죽 소파, 식탁. 와, 크다. 순옥이 중얼거렸다. 좁아요. 애 키우기엔. 희정이 무표정하게 대답했다. 할머니? 방문이 열리고 손자 민준이가 나왔다. 초등학교 4학년. 순옥은 얼굴에 미소를 가득 담고 손을 뻗었다. 민준아, 할머니야. 우와, 많이 컸네. 키가 이렇게 컸어? 민준이는 뒤로 한 걸음 물러섰다. 그리고 코를 찡긋거리며 말했다. 할머니 냄새나. 그 순간 순옥의 웃음이 얼어붙었다.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다. 할머니 냄새. 민준이는 별 생각 없이 한 말이었겠지만 그 한마디는 순옥의 심장에 비수처럼 박혔다. 민준아. 희정이 아들을 나무랐다. 할머니한테 그게 무슨 말이야. 죄송해요, 어머니.
애가 아직 어려서. 괜찮아, 괜찮아. 순옥은 어색하게 웃으며 자신의 옷깃을 살짝 맡아봤다. 냄새가 나나? 버스에서 3시간 반을 앉아 있어서 그런가? 아니면 시골집 냄새? 순옥은 조용히 손을 내렸다. 어머니, 앉으세요. 희정이 소파를 가리켰다. 순옥은 조심스럽게 소파 끝에 앉았다. 가죽 소파가 너무 폭신해서 불편했다. 희정은 물 한 잔을 가져왔다. 갑자기 오시면 곤란해요, 어머니. 미리 연락 주셔야죠. 미안해. 그냥 아들 얼굴 보고 싶어서. 태준이 오늘 회사 회식이에요. 밤늦게 들어올 거예요. 희정의 목소리는 차가웠다. 아, 그렇구나. 순옥의 얼굴이 어두워졌다. 서울까지 3시간 반을 달려왔는데 아들은 집에 없었다. 희정은 시계를 봤다. 어머니, 식사는 하셨어요? 아니, 아직. 그럼 뭐 드릴까요? 희정은 냉장고로 걸어갔다. 문을 열자 음식들이 가득했다. 초밥, 샐러드, 치즈, 와인, 삼겹살, 과일, 우유, 그리고 구석에 라면. 희정은 냉장고 안을 한참 들여다보다가 라면을 꺼냈다. 어머니, 라면 드실래요? 어머니, 이런 거 좋아하시잖아요. 편하게 드실 수 있는 거로. 순옥은 고개를 끄덕였다. 응, 고마워. 희정은 라면을 끓이기 시작했다. 그리고 자신과 민준이를 위해서는 냉장고에서 초밥 세트를 꺼냈다. 광어회 초밥, 연어 초밥, 새우 초밥. 비싼 초밥이었다. 식탁에 세 사람이 앉았다. 순옥 앞에는 스테인리스 냄비에 담긴 라면 한 그릇. 희정과 민준이 앞에는 예쁜 접시에 담긴 초밥이 놓였다. 어머니는 이런 게 더 편하시잖아요. 초밥은 비리다고 하시고 날 건 못 드신다고 하셨잖아요. 희정이 말했다. 순옥은 언제 그런 말을 했나 기억을 더듬었다. 했나? 안 했나? 기억이 나지 않았다. 어쩌면 했을 수도 있다. 하지만 오늘은 아니었다. 오늘은 같이 먹고 싶었다. 같은 음식을. 맛있게 드세요. 희정이 젓가락으로 초밥을 집어 간장에 찍었다. 순옥은 라면 젓가락을 들었다. 국물이 뜨거웠다. 후후 불어가며 면을 입에 넣었다. 삼켰다. 목구멍으로 넘어가지 않았다. 뜨거운 건 국물이 아니라 가슴이었다. 라면 한 그릇. 1,000원짜리 라면. 그 안에 담긴 건 면발이 아니었다. 그건 무시였다. 구별이었다. 당신은 우리와 다른 사람입니다라는 무언의 선언이었다. 배려가 아니라 성극기였다. 민준이가 입 가득 초밥을 넣으며 말했다. 엄마, 이거 맛있다. 더 시켜도 돼? 그래, 더 먹고 싶으면 더 시키자. 희정이 아들의 머리를 쓰다듬었다. 순옥은 라면 국물을 떠서 입에 넣었다. 짰다. 너무 짰다. 아니, 짠 건 국물이 아니라 눈물이었다. 눈물이라면 국물에 섞였다. 어머니, 괜찮으세요? 입맛 없으세요? 희정이 물었다. 아니야. 맛있어. 잘 먹는다. 순옥은 거짓말을 했다. 식사를 마치고 순옥은 합의서 이야기를 꺼내려고 했다. 저기 태준이한테 전할 말이 있는데. 무슨 말씀이세요? 희정이 설거지를 하며 물었다. 아빠 산재 소송 있잖아. 그게. 엄마. 민준이가 방에서 소리쳤다. 나 학원 가야 돼. 그래, 알았어. 희정은 순옥을 보며 말했다. 어머니, 죄송한데 민준이 학원 데려다 줘야 해서요. 수학학원 놓치면 안 돼요. 조금만 계세요. 태준이한테 전화해서 빨리 들어오라고 할게요. 희정과 민준이가 서둘러 나갔다. 순옥은 혼자 거실에 남았다. 넓은 거실, 비싼 가구들, 큰 TV, 그리고 혼자인 순옥. 1시간이 지났다. 2시간이 지났다. 희정은 돌아오지 않았다.
순옥은 태준에게 전화를 걸었다. 고객님이 전화를 받을 수 없습니다. 다시 걸었다. 고객님이 전화를. 오후 5시가 되었다. 순옥은 배가 고팠다. 점심에 라면을 반도 못 먹었기 때문이다. 냉장고를 열어봤다. 초밥, 삼겹살, 샐러드, 과일. 하지만 손을 댈 수가 없었다. 이건 내 것이 아니라는 생각이 들었다. 다시 라면을 꺼냈다. 혼자 끓여 먹었다. 냄비째 식탁에 놓고 조용히 먹었다. 라면을 먹으면서 울었다. 28억 7천만 원이 있는데 왜 라면을 먹고 있을까? 28억이 있어도 며느리 눈치를 봐야 할까? 저녁 7시 희정이 돌아왔다. 어머니, 아직 계셨어요? 응, 태준이 기다리고 있었어. 태준이 오늘 회식이라니까요. 진짜 늦게 들어와요. 새벽에 들어올 수도 있어요. 희정의 목소리에 짜증이 묻어났다. 여기서 하룻밤만 자도 될까? 순옥이 조심스럽게 물었다. 희정의 얼굴이 확 굳었다. 잠시 침묵이 흘렀다. 어머니, 솔직히 말씀드릴게요. 집이 정말 좁아요. 민준이 방, 저희 안방, 그리고 태준이 서재. 객실이 없어요. 소파에서 자도 돼. 엄마 괜찮아. 그건 더 안 돼요, 어머니. 허리 안 좋으시잖아요. 소파에서 주무시면 다음날 더 아프세요. 그리고 내일 아침 일찍 청소 아주머니 오시거든요. 오전 7시에. 불편하실 거예요. 순옥은 천천히 일어났다. 그럼 나 집에 갈게. 어머니, 이해해 주세요. 미리 연락 주셨으면 준비를 했을 텐데 갑자기 오시니까. 순옥은 가방을 들었다. 안에 든 합의서가 무겁게 느껴졌다. 이 종이를 보여주면 달라질까? 28억 7천만 원이라는 숫자를 보면 희정의 태도가 바뀔까? 순옥은 가방 지퍼를 올렸다. 아니다. 보여주고 싶지 않다. 이 집에서는 아무것도 보여주고 싶지 않다. 괜찮아. 내가 미리 연락 안 한 게 잘못이지 뭐. 순옥은 신발을 신었다. 조심히 들어가세요, 어머니. 희정이 형식적으로 인사했다. 엘리베이터를 타고 1층으로 내려왔다. 밖은 이미 어두웠다. 순옥은 버스 터미널로 걸어갔다. 밤 10시 버스로 영주로 돌아갔다. 새벽 1시 반에 집에 도착했다. 감나무 아래 앉아 한참을 울었다. 여보, 우리 태준이가 저렇게 컸어. 엄마한테 라면 한 그릇 주는 아들로 자랐어. 손자는 할머니 냄새 난다고 하고, 며느리는 객실 없다고 하고. 여보, 내가 뭘 잘못 키운 걸까? 28억 7천만 원. 이 돈을 가지고 가도 대접이 달라질까? 아니면 돈만 빼앗기고 똑같이 라면 한 그릇일까? 다음 날 아침 순옥은 결심했다. 딸 소영에게 가보기로. 정말 따뜻함이 뭔지 확인하러. 3챕터 반지하에서 만난 진짜 따뜻함. 며칠을 고민했다. 태준에게 다시 전화를 걸까? 아니면 그냥 잊어버릴까? 하지만 순옥은 마음 한편이 허전했다. 그래서 결심했다. 딸 소영을 만나러 가기로. 소영은 서울 영등포에 살았다. 반지하 원룸이라고 했다. 순옥은 주소를 손에 쥐고 지하철을 탔다. 2호선에서 1호선으로 갈아타고 영등포역에서 내렸다. 주소를 보며 골목길을 걸었다. 10분쯤 걸으니 오래된 빌라가 나타났다. 계단이 아래로 향하고 있었다. 반지하. 순옥은 계단을 천천히 내려갔다. 한 계단, 두 계단. 습기 냄새가 올라왔다. 곰팡이 냄새도 났다. 벽에 물기가 맺혀 있었다. 순옥의 가슴이 아팠다. 내 딸이 이런 곳에서 살고 있구나. 35살 딸이 이런 지하에서 계단을 다 내려가니 작은 문이 보였다. 페인트가 벗겨진 철문. 순옥은 초인종을 눌렀다. 누구세요? 소영의 목소리가 들렸다. 나야. 엄마. 엄마.
문이 확 열렸다. 엄마. 소영은 순옥을 와락 껴안았다. 진짜 껴안았다. 형식적인 포옹이 아니라 온 힘을 다해 안았다. 어머, 소영아. 엄마 숨 막혀. 순옥이 웃었다. 엄마, 왜 연락도 안 하고 왔어? 갑자기. 밥은 먹었어? 뭐 먹을래? 얼른 들어와. 소영의 목소리는 기쁨으로 가득했다. 순옥을 잡아 끄는 손에 힘이 가득했다. 방 안으로 들어갔다. 작았다. 정말 작았다. 순옥의 시골집 안방보다 작았다. 침대 하나, 작은 책상 하나, 옷장 하나, 그게 전부였다. 창문은 반쯤 땅에 묻혀 있어서 햇빛이 거의 안 들어왔다. 벽에는 곰팡이 자국이 있었다. 하지만 이상하게도 따뜻했다. 태준의 27층 아파트보다 훨씬 따뜻했다. 엄마, 여기 앉아. 침대에 앉아. 편하게. 차 끓일게. 소영은 작은 전기포트로 물을 끓였다. 엄마, 녹차 좋아하시잖아. 내가 녹차 있어. 잠깐만. 소영이 컵에 녹차를 우리는 동안 순옥은 방을 둘러봤다. 책상 위에 공부한 흔적들, 자격증 책, 노트북, 필기구, 벽에는 취업 목표가 적힌 포스트잇. 소영아, 공부하고 있었니? 응. 나 다음 달에 정규직 전환 면접 있어. 지금 계약직이거든. 정규직 되면 월급도 오르고 보험도 생겨. 소영이 환하게 웃었다. 그래, 우리 소영이 대단하네. 엄마 덕분이지. 엄마가 대학 보내줘서 내가 이렇게 면접이라도 보지. 소영은 녹차를 순옥 앞에 놓았다. 뜨거우니까 조심해서 마셔. 순옥은 녹차를 한 모금 마셨다. 따뜻했다. 진짜 따뜻했다. 엄마, 근데 양말 젖었네? 왜? 비와? 소영이 순옥의 발을 보며 말했다. 아니, 아니야. 계단에 물기가 있어서 그런가 봐. 아, 진짜. 집주인한테 몇 번 얘기했는데 안 고쳐줘. 잠깐만. 소영은 서랍을 뒤져서 새 양말을 꺼냈다. 이거 신어, 엄마. 새 거야. 내가 안 신은 거. 괜찮아. 엄마 괜찮아. 안 돼. 젖은 양말 신으면 감기 걸려. 신어. 소영은 순옥의 양말을 벗기고 새 양말을 신겨줬다. 순옥은 눈물이 났다. 새 양말. 겨우 양말인데. 몇천 원짜리 양말인데 이렇게 마음이 따뜻할 수가 있나? 엄마, 점심 먹었어? 응, 먹었어. 순옥은 거짓말을 했다. 사실 아침도 제대로 못 먹었다. 거짓말. 엄마 눈 보면 알아. 안 먹었지? 배고프지? 소영이 순옥의 눈을 들여다봤다. 엄마는 거짓말을 눈으로 하거든. 내가 다 알아. 순옥은 웃었다. 우리 소영이가 엄마를 너무 잘 아네. 당연하지. 내가 뭐 해줄까? 김치찌개, 된장찌개. 엄마 뭐 먹고 싶어? 괜찮아. 소영아, 내가 바쁠 텐데. 안 바빠. 오늘 쉬는 날이야. 그리고 엄마 왔는데 밥 안 해줘? 말도 안 돼. 소영은 작은 냉장고를 열었다. 김치, 대파, 두부, 돼지고기 있다. 김치찌개 끓일게. 소영아, 고기까지 넣으면 비싼데. 엄마 왔는데 고기 안 넣어? 나 이제 돈 벌잖아. 이 정도는 할 수 있어. 소영은 작은 가스레인지에 냄비를 올렸다. 좁은 부엌이라기보다는 방 한쪽 구석에 있는 간이 주방. 소영이 김치를 썰고 돼지고기를 넣고 물을 붓는 모습을 보며 순옥은 눈물을 참았다. 35살. 결혼도 안 하고 반지하에서 혼자 사는 딸. 정규직도 아닌 계약직. 하지만 엄마를 위해 돼지고기 넣은 김치찌개를 끓이는 딸. 엄마 있잖아. 소영이 찌개를 저으며 말했다. 나 다음 달에 정규직 전환 면접 보거든.
붙으면 월급 300 되고 4대 보험도 되고 그러면 엄마한테 용돈 드릴 수 있어. 아이고, 우리 소영이. 내가 벌어서 내가 써야지. 엄마한테 뭘 줘? 엄마가 나 학교 보내고 대학 보내고 여기까지 키웠잖아. 이제 내가 효도할 차례지. 소영의 눈이 반짝였다. 김치찌개가 끓기 시작했다. 보글보글. 순옥은 그 소리를 들으며 생각했다. 이게 사랑이구나. 이게 진짜 따뜻함이구나. 찌개가 완성되었다. 소영은 뚝배기째 식탁에 올리고 밥을 퍼왔다. 엄마 많이 먹어. 내가 돼지고기 많이 넣었어. 두부도 많이 넣고. 순옥은 숟가락을 들었다. 뜨거운 김치찌개 한 숟갈. 입에 넣는 순간 눈물이 났다. 이건 라면과 달랐다. 이건 사랑이었다. 정성이었다. 진심이었다. 엄마, 왜 울어? 맛없어? 소영이 놀라서 물었다. 아니야. 맛있어서 그래. 너무 맛있어서. 두 사람은 김치찌개를 먹으며 이야기를 나눴다. 소영의 회사 이야기, 면접 준비 이야기, 친구들 이야기. 소영은 엄마에게 재미있는 이야기들을 들려줬다. 식사를 마치고 소영이 말했다. 엄마, 나 오늘 쉬는 날이야. 우리 같이 시장 갈까? 엄마 옷 좀 사주고 싶어? 아니야, 괜찮아. 엄마 옷 많아. 소영은 순옥의 블라우스를 가만히 봤다. 엄마, 그 블라우스 내가 대학교 입학할 때 입으셨던 거 아니야? 순옥은 깜짝 놀랐다. 어떻게 알았어? 내가 기억하지. 그때 엄마가 그거 입고 입학식 왔잖아. 너무 예뻐서 내가 엄마 예쁘다 그랬는데 엄마가 부끄러워 하셨잖아. 소영이 웃었다. 그게 벌써 15년 됐네. 15년이나 됐어. 엄마, 새 옷 사야지. 가자. 우리 시장 가자. 소영은 순옥의 손을 꼭 잡고 시장으로 갔다. 영등포 시장. 사람들이 북적였다. 소영은 옷가게를 돌아다니며 이것저것 보여줬다. 엄마, 이거 어때? 이 색깔 엄마한테 잘 어울릴 것 같은데. 순옥은 가격표를 봤다. 7만 원. 비싸다. 이건 너무 비싸. 저기 10,000원짜리 있잖아. 10,000원짜리는 금방 늘어나. 엄마, 이거 한번 입어봐. 응? 소영은 7만 원짜리 블라우스를 엄마 손에 쥐어줬다. 소영아, 진짜 비싸. 내가 벌기 힘든 돈인데. 엄마. 소영의 목소리가 커졌다. 엄마가 평생 나 키우느라 얼마나 고생했는데. 옷 한 벌 사드리는 거 가지고 뭘 그래. 나 이제 어른이야. 이 정도는 할 수 있어. 순옥은 탈의실에서 블라우스를 입어봤다. 거울을 봤다. 예뻤다. 정말 예뻤다. 순옥은 오랜만에 거울 속의 자신이 괜찮아 보였다. 엄마, 진짜 예뻐. 딱 이거다. 소영이 박수를 쳤다. 소영은 블라우스뿐 아니라 바지, 양말, 속옷까지 샀다. 엄마, 속옷도 낡았어. 새 거 입어야지. 이것도 사자. 쇼핑백이 2개나 됐다. 순옥은 미안했다. 소영아, 너무 많이 샀다. 미안해. 뭐가 미안해. 엄마한테 이것밖에 못 해드리는 게 미안하지. 돌아오는 길에 순옥은 소영의 손을 꼭 잡았다. 그리고 결심했다. 이 돈 소영이한테 줘야겠다. 정으로 나를 챙겨주는 아이한테. 4챕터 한우 세트와 보일러 교체의 진실. 반지하 집에서 이틀을 보냈다. 소영은 엄마를 위해 침대를 내주고 자신은 바닥에 이불을 깔고 잤다. 소영아, 내가 침대에서 자. 엄마는 바닥이 편해. 안 돼. 엄마 허리 안 좋으시잖아. 나는 젊어서 바닥이 더 편해. 엄마는 침대에서 주무셔야 돼. 이틀 동안 소영은 아침, 점심, 저녁을 모두 해줬다. 된장찌개, 김치볶음밥, 계란말이.
소영이 요리하는 뒷모습을 보며 순옥은 매번 눈물을 닦았다. 셋째 날 아침 순옥은 시골집으로 돌아가기로 했다. 소영아, 엄마 이제 집에 가야겠다. 벌써? 더 있다가. 너도 면접 준비해야지. 엄마 때문에 공부 못하잖아. 엄마 때문이 아니야. 엄마 와 있으니까 더 힘이 나는데. 순옥은 가방을 챙겼다. 소영이 역까지 바래다 줬다. 엄마, 조심히 가. 도착하면 연락해. 그래. 소영아, 고마워. 정말 고마워. 뭐가 고마워? 나야말로 엄마한테 감사하지. 기차에 오르면서 순옥은 결심을 굳혔다. 28억 7천만 원. 이 돈은 소영이한테 주겠다. 전부는 아니더라도 대부분을. 태준에게는 생각해봐야겠다. 시골집에 도착한 건 오후 3시였다. 그런데 집 앞에 큰 트럭이 서 있었다. 무슨 일이지? 순옥은 마당으로 들어갔다. 어머니. 익숙한 목소리. 태준이었다. 태준아? 순옥은 깜짝 놀라 멈춰섰다. 태준과 희정이 현관 앞에 서 있었다. 그리고 낯선 남자들이 보일러를 들고 집 안으로 들어가고 있었다. 어머니, 보일러 바꿔드리려고요. 태준이 환하게 웃으며 달려왔다. 낡은 거 쓰시잖아요. 겨울에 추우시겠어요. 그래서 새 보일러로 교체해 드리려고요. 순옥은 어리둥절했다. 보일러? 그게 얼마인데? 괜찮아요, 어머니. 제가 할게요. 아들이 이것도 못 해드려요? 태준의 목소리는 친절함으로 가득했다. 희정도 큰 쇼핑백을 들고 다가왔다. 어머니, 이것 좀 보세요. 쇼핑백을 열자 한우 세트가 나왔다. 한우 3kg예요. 어머니 고기 좋아하시잖아요. 구워 드세요. 그리고 이건 비타민이요. 태준이 또 다른 봉지를 내밀었다. 종합 비타민, 오메가3, 루테인. 건강 챙기셔야죠. 그리고 이건 홍삼이요. 희정이 홍삼 세트를 꺼냈다. 매일 한 포씩 드세요. 순옥은 넋을 잃고 그 물건들을 바라봤다. 며칠 전 서울에서의 냉대는 어디 가고 이렇게 친절할 수가 있나? 라면 한 그릇 주던 며느리가 한우를 사오고 회식 핑계로 얼굴도 안 보던 아들이 보일러를 교체해주고. 어머니, 왜 그러세요? 안 좋으세요? 태준이 순옥의 팔을 잡았다. 아니야. 괜찮아. 그냥 놀라서. 놀라실 것 없어요. 아들이 당연히 해야 할 일이죠. 태준이 웃었다. 할머니. 민준이도 뛰어왔다. 할머니, 나 할머니 보고 싶었어. 며칠 전 할머니 냄새 나라고 하던 손자가 안기려고 달려왔다. 순옥은 민준이를 안아줬다. 들어가시죠, 어머니. 제가 음식 준비했어요. 희정이 순옥의 손을 잡았다. 집 안으로 들어가니 식탁에 음식이 가득했다. 갈비찜, 잡채, 전, 나물, 불고기. 어머니, 저희가 준비했어요. 많이 드세요. 순옥은 식탁 앞에 앉았다. 태준은 계속 반찬을 순옥 앞에 놓았다. 어머니, 이거 드세요. 갈비찜이에요. 맛있어요. 보일러 교체 작업이 시끄럽게 진행되는 동안 누군가 문을 두드렸다. 순옥 씨 계세요? 이장 김 씨였다. 순옥은 문을 열었다. 이장님. 무슨 일이세요? 아, 보일러 교체하신다길래 인사차 들렀어요. 소문 들었어요. 이장이 거실로 들어왔다. 들어오세요, 이장님. 순옥이 말했다. 이장은 거실을 둘러보며 말했다. 와, 대단하시네요. 보일러도 바꾸시고. 아드님이 효자시네요. 태준이 웃으며 대답했다. 어머니 혼자 사시는데 당연히 해드려야죠. 이장은 차를 한 모금 마시고 말했다. 순옥 씨, 그 보상금도 잘 받았다면서요? 순옥의 손이 멈췄다.
태준과 희정도 동시에 고개를 돌렸다. 네? 희정이 물었다. 아, 몰랐어요? 순옥 씨 남편분 산재 소송 3년 넘게 싸우셨잖아요. 드디어 합의하셨다면서요. 마을에서 다 축하하던데요. 28억이라며? 대단하시네요. 3년 동안 고생하신 보람이 있어요. 그 순간 시간이 멈췄다. 태준과 희정의 얼굴이 하얗게 굳었다. 태준이 젓가락을 떨어뜨렸다. 희정은 입을 다물지 못했다. 순옥은 이 장을 보며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다. 네, 받았어요. 얼마나 받으셨어요? 이장이 물었다. 28억 7천만 원이요. 이장은 무릎을 쳤다. 와, 28억? 대박이네요. 이제 편하게 사시겠어요. 축하드려요, 순옥 씨. 이장이 나간 후 침묵이 흘렀다. 긴 침묵. 보일러 교체 소리만 웅웅거렸다. 태준이 먼저 입을 열었다. 어머니 보상금을 받으셨어요? 응. 언제요? 일주일 전쯤. 얼마나 희정의 목소리가 떨렸다. 순옥은 두 사람을 똑바로 봤다. 28억 7천만 원. 희정의 손에서 숟가락이 떨어져 바닥에 떨어져도. 태준은 입을 열었다 닫았다 반복했다. 28억? 그래. 28억 7천만 원. 태준과 희정은 서로를 봤다. 그 눈빛 속에 모든 게 있었다. 놀람, 욕심, 계산, 계획. 순옥은 그 눈빛을 하나도 놓치지 않았다. 어머니 희정이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다. 그 돈은 어디에? 은행에 있어. 어느 은행이요? 태준이 물었다. 왜? 그게 왜 중요해? 아, 아니에요. 그냥 궁금해서요. 태준이 어색하게 웃었다. 순옥은 한우를 봤다. 비타민을 봤다. 새 보일러를 봤다. 그리고 태준과 희정을 봤다. 이거 다 얼마야? 순옥이 물었다. 예. 뭐가요? 희정이 당황했다. 보일러, 한우, 비타민, 홍삼. 다 얼마 들었어? 그게 중요해요? 태준이 말했다. 중요하지. 너희가 평소에는 안 하던 짓이잖아. 어머니. 태준이 항변했다.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순옥은 천천히 일어났다. 너희 언제 여기 온 거야? 오늘 아침이요. 어떻게 알았어? 내가 여기 있는 걸 그냥 계실 거라고 생각해서요. 거짓말. 순옥은 단호하게 말했다. 너희 이장한테 들었지. 내가 28억 받았다는 거. 태준과 희정은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솔직히 말해봐. 보상금 소식 듣고 온 거지? 침묵이 흘렀다. 길고 무거운 침묵. 태준이 고개를 숙였다. 죄송해요, 어머니. 순옥은 쓴웃음을 지었다. 28억. 이 돈이 너희를 효자로 만들었구나. 어머니, 오해세요. 희정이 말했다. 저희 진심으로. 진심? 순옥의 목소리가 높아졌다. 일주일 전에 나 서울 갔을 때는 어디 있었어? 라면 한 그릇 줬잖아. 민준이는 할머니 냄새 난다고 했잖아. 객실 없다고 집에서 쫓아냈잖아. 그게 진심이었어. 근데 지금은 뭐야? 한우, 비타민, 보일러? 이게 진심이야? 태주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다. 순옥은 가방을 들었다. 집에 가. 보일러도 필요 없어. 한우도 필요 없어. 다 가져가. 어머니. 태준이 순옥의 팔을 잡았다. 제발 오해하지 마세요. 순옥은 태준의 손을 뿌리쳤다. 오해가 아니야. 사실이지. 너희는 돈이 생기니까 온 거야. 엄마가 아니라 28억이 보고 싶어서 온 거지. 그게 아니에요. 그럼 뭐야? 일주일 전하고 지금하고 뭐가 달라졌는데? 엄마는 똑같은 엄마야. 달라진 건 통장 잔고뿐이야. 희정이 무릎을 꿇었다. 어머니, 저희가 잘못했어요.
정말 잘못 생각했어요. 일어나. 순옥은 차갑게 말했다. 너희한테 무릎 꿇는 법 배우고 싶지 않아. 태준도 무릎을 꿇었다. 엄마, 제발 기회를 주세요. 순옥은 두 사람을 보며 말했다. 이 돈 있잖아. 소영이한테 줄 거야. 뭐? 태준이 벌떡 일어났다. 소영이요? 왜요? 왜냐고? 순옥은 태준을 똑바로 봤다. 소영이는 내가 28억 있는지도 모르면서 새 양말 사줬어. 7만 원짜리 블라우스 사줬어. 자기 침대 내주고 바닥에서 잤어. 돼지고기 넣은 김치찌개 끓여줬어. 너희는 뭘 해줬어? 라면 한 그릇. 태준의 얼굴이 빨개졌다. 순옥은 문으로 향했다. 이제 알겠니? 사람 마음은 돈으로 살 수 없어. 진심은 숨길 수 없어. 어머니. 희정이 뒤쫓아왔다. 제발. 하지만 순옥은 돌아보지 않고 집을 나섰다. 오챕터 비에 젖어 무릎 꿇은 자식들. 순옥은 버스를 타고 서울로 향했다. 소영의 반지하로. 소영에게 모든 걸 말하고 돈을 주고 싶었다. 진짜 정으로 엄마를 대한 아이에게. 버스 안에서 전화가 왔다. 태준이었다. 받지 않았다. 또 왔다. 또 받지 않았다. 문자가 왔다. 엄마, 죄송해요. 제발 전화 받아주세요. 삭제했다. 서울에 도착해서 영등포 소영의 집으로 갔다. 밤 8시. 계단을 내려가는데 소영이 현관문을 열고 나왔다. 엄마, 엄마. 소영이 놀라서 달려왔다. 왜 왔어? 연락도 없이. 무슨 일 있어? 소영아, 엄마가 할 말이 있어서. 들어와, 얼른. 추워. 소영이 순옥의 손을 잡고 안으로 들어갔다. 방에 들어가자마자 순옥의 전화가 다시 울렸다. 소영이었다. 아니, 소영의 전화로 걸려온 거였다. 여보세요? 소영이 전화를 받았다. 소영아, 나 오빠야. 태준의 목소리였다. 오빠? 왜? 엄마 거기 계셔? 응. 방금 오셨어. 나 지금 갈게. 주소 보내줘. 오빠 무슨 일이야? 나중에 얘기할게. 주소 좀 보내줘. 제발. 소영은 주소를 보냈다. 그리고 순옥을 봤다. 엄마, 오빠가 온대. 무슨 일 있어? 순옥은 한숨을 쉬었다. 얘기하면 길어. 괜찮아. 얘기해줘. 순옥은 모든 걸 말했다. 28억 7천만 원 보상금, 서울에 갔을 때 라면 한 그릇, 소영의 따뜻함, 태준의 갑작스러운 방문, 한우와 보일러. 소영은 듣고 있다가 중간에 울기 시작했다. 오빠가 그렇게까지. 미안해, 소영아. 내 오빠 욕해서. 아니야, 엄마. 오빠가 잘못한 거 맞아. 나도 화나. 1시간쯤 지나 초인종이 울렸다. 소영이 인터폰을 받다. 오빠다. 문을 열자 태준과 희정이 서 있었다. 그런데 이상했다. 두 사람 모두 비에 흠뻑 젖어 있었다. 밖에는 비가 내리고 있었다. 오빠 들어와. 소영이 말했다. 안 돼. 태준이 고개를 저었다. 나 여기 못 들어가. 왜? 비 오는데. 엄마 보기 전에는 못 들어가. 태준은 계단에 무릎을 꿇고 앉았다. 희정도 옆에 무릎을 꿇었다. 오빠. 소영이 놀라서 소리쳤다. 순옥이 밖으로 나왔다. 계단 위에 태준과 희정이 무릎을 꿇고 앉아 있었다. 비가 억수같이 쏟아졌다. 두 사람은 우산도 없이 비를 맞고 있었다. 태준아. 엄마. 태준의 목소리가 떨렸다. 저 정말 잘못했어요. 일어나. 비 오잖아. 싫어요. 엄마가 용서해 줄 때까지 여기 있을 거예요. 태준의 얼굴은 눈물과 빗물로 범벅이 되어 있었다. 희정도 울고 있었다. 어머니, 죄송해요.
저희가 너무 잘못했어요. 너무 잘못 생각했어요. 소영이 우산을 가져와 두 사람 위에 받쳐들었다. 오빠, 형수님 들어와. 감기 걸려. 안 돼, 소영아. 태준이 고개를 저었다. 나 자격 없어. 순옥은 태준을 보며 물었다. 왜 왔어? 엄마한테 빌러왔어요. 진심으로. 진심? 너희가 진심을 아니? 태준은 고개를 숙였다. 몰랐어요. 근데 이제 알았어요. 뭘 알았는데? 태준은 고개를 들고 순옥을 봤다. 돈이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거요. 엄마 마음이 중요한 거라는 거요. 저는 엄마 마음을 너무 가볍게 봤어요. 희정도 말했다. 어머니, 저도 깨달았어요. 저는 어머니를 가족으로 안 봤어요. 불편한 사람, 신경 써야 하는 사람으로만 봤어요. 근데 소영이 보니까 소영이는 어머니를 사람으로 봤어요. 엄마로 봤어요. 비가 더 세게 쏟아졌다. 순옥은 두 사람을 보며 말했다. 일어나. 싫어요. 일어나라고. 순옥의 목소리에 힘이 들어갔다. 태준과 희정은 천천히 일어났다. 온몸이 비에 젖어 있었다. 들어와. 순옥이 말했다. 좁은 반지하 거실. 네 사람이 앉았다. 소영이 수건을 가져왔다. 오빠, 형수님, 이거로 닦아. 한참 동안 아무도 말이 없었다. 빗소리만 계속 들렸다. 태준이 먼저 입을 열었다. 엄마, 저 변명 안 할게요. 처음에 보일러 바꿔드리고 한우 사간 건 맞아요. 돈 때문이었어요. 28억 때문이었어요. 알아. 순옥이 말했다. 근데 엄마가 소영이한테 준다고 했을 때 저 정말 깨달았어요. 제가 얼마나 못난 아들이었는지, 제가 얼마나 엄마를 돈으로만 봤는지. 희정도 말을 이었다. 어머니, 저도 마찬가지예요. 라면 한 그릇 드린 것, 객실 없다고 한 것, 민준이 가르치지 못한 것. 다 제 잘못이에요. 저는 어머니를 우리 가족으로 안 봤어요. 순옥은 두 사람을 보며 물었다. 너희 진짜 반성하는 거야? 아니면 또 돈 때문이야? 태주는 순옥의 손을 잡았다. 엄마, 저 돈 필요 없어요. 진짜예요. 엄마가 소영이한테 다 줘도 돼요. 28억 전부 다 줘도 돼요. 저는 그냥 엄마랑 다시 시작하고 싶어요. 진짜 아들로. 정말이야? 네, 엄마. 정말이에요. 저는 돈보다 엄마가 더 소중해요. 이제야 알았어요. 희정도 말했다. 저도요, 어머니. 저도 진짜 며느리가 되고 싶어요. 라면 한 그릇 주는 며느리가 아니라 엄마를 진짜 엄마처럼 모시는 며느리. 소영이 티슈를 꺼냈다. 다들 울지 마. 나도 울겠어. 순옥은 세 사람을 보며 천천히 말했다. 너희한테 조건이 있어. 네, 엄마. 뭐든지 할게요. 태준이 고개를 끄덕였다. 첫째, 민준이 교육 똑바로 시켜. 할머니 냄새, 나 같은 말 다시는 못하게. 네, 엄마. 꼭 그렇게 하겠습니다. 둘째, 나 서울 갈 때 라면 주지 마. 너희가 먹는 거 나도 같이 먹게 해줘. 네, 어머니. 당연히 그렇게 하겠습니다. 셋째, 소영이 무시하지 마. 소영이도 너희 동생이고 내 딸이야. 네, 엄마. 제가 소영이한테 잘할게요. 태준이 소영을 봤다. 소영아, 오빠가 미안해. 소영은 고개를 끄덕이며 울었다. 마지막. 순옥은 잠시 멈췄다. 이 돈은 내가 알아서 할 거야. 너희한테 얼마 줄지, 소영이한테 얼마 줄지, 내가 쓸지, 그건 내가 정해. 너희는 바라지도 말고 기대도 하지 마. 네, 엄마. 바라지 않아요. 태준이 진심으로 말했다. 저는 엄마만 있으면 돼요. 돈은 정말 필요 없어요. 창밖의 빗줄기가 점점 약해지고 있었다. 순옥은 창을 보며 중얼거렸다. 비도 그치네.
소영이 말했다. 우리 다 같이 밥 먹자. 내가 라면 끓일게. 라면? 태준이 웃었다. 소영아, 오늘은 오빠가 배달시킬게. 뭐 먹고 싶어? 치킨. 좋아. 엄마, 치킨 좋아하시죠? 순옥은 고개를 끄덕였다. 응, 좋아해. 희정이 민준이에게 전화했다. 민준아, 할머니 댁으로 와. 주소 보낼게. 택시 타고 와. 1시간 후 민준이가 도착했다. 반지하 계단을 내려오는 민준이를 보며 순옥은 걱정했다. 또 할머니 냄새 난다고 하면 어떡하지? 하지만 민준이는 달랐다. 할머니. 민준이가 순옥을 안았다. 할머니, 미안해요. 제가 그때 잘못 말했어요. 순옥은 민준이를 안으며 눈물을 흘렸다. 좁은 반지하 거실에서 5사람이 치킨을 먹으며 웃었다. 좁은 공간이었지만 따뜻했다. 27층 아파트보다 따뜻했다. 28억 7천만 원보다 소중한 게 있었다. 그건 가족이었다. 며칠 후 순옥은 태준, 소영과 함께 은행에 갔다. 통장을 만들고 돈을 나눴다. 순옥 10억, 태준 9억, 소영 9억. 나머지는 자선단체 기부와 병수의 위패 앞에 놓을 헌금으로. 엄마, 저 이렇게 많이 받아도 돼요? 소영이 물었다. 당연하지. 넌 엄마를 사람으로 봤잖아. 돈 있는지 없는지도 모르면서 엄마한테 잘해줬잖아. 저는요, 엄마. 태준이 물었다. 너도 깨달았잖아. 사람은 실수할 수 있어. 중요한 건 깨닫고 바뀌는 거야. 은행을 나오며 순옥은 하늘을 올려다봤다. 여보, 봤어? 우리 자식들 제대로 철들었어. 이제 마음 편히 쉬어. 내가 잘 가르쳤지? 태준과 소영은 순옥의 양옆에 서서 손을 잡았다. 세 사람은 천천히 걸었다. 돈의 무게가 아니라 가족의 따뜻함을 느끼며. 그날 저녁 세 가족은 소영의 반지하에 모였다. 태준이 말했다. 소영아, 이 집 너무 좁고 습해. 이사하자. 오빠가 집 구해줄 거야? 소영이 웃으며 물었다. 아니, 우리 같이 구하자. 형이 도와줄게. 희정도 말했다. 소영아, 우리 집에 자주 놀러와. 이제는 라면 안 줄게. 같이 초밥 먹자. 순옥은 그 모습을 보며 생각했다. 돈은 사람을 시험하는 거울이지만 사람은 돈보다 귀하다고. 라면 한 그릇에 담긴 것은 국물이 아니라 마음이었고 반지하에 있는 것은 습기가 아니라 사랑이었고 빗속에 무릎 꿇은 것은 후회가 아니라 진심이었다고. 28억 7천만 원. 큰 돈이었다. 하지만 그 돈보다 더 큰 것을 순옥은 얻었다. 진짜 가족을. 인생은 돈으로 재는 게 아니라 마음으로 재는 것이다. 가족은 한번 놓쳐도 다시 잡을 수 있다. 늦지 않았다. 사랑은 언제나 다시 시작할 수 있다. 순옥은 두 자식의 손을 꼭 잡았다. 따뜻했다. 28억보다 그 어떤 돈보다 따뜻했다. 그리고 순옥은 마지막으로 중얼거렸다. 여보, 우리 이겼어. 돈한테 진 게 아니라 사랑으로 이겼어. 당신도 기뻐하겠지? 밤하늘에 별이 반짝였다. 병수가 대답하는 것 같았다.